희곡 보겠습니다. 무대 공연을 위해 창작된 연극의 대본이다. 무대 공연의 동그라미. 무대 공연 본 적 있냐? 무대 공연을 그런 거 본 적 있지? 뭐냐? 소극장 같은 데 가서 연극 본 적 있지? 너네도 연극 해봤잖아. 네. 어릴 때. 5학년 때 봤어요. 연극 수업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그런 거 했어? 학예회 같은 거 할 때? 유치원들 막 북치고 장난쳤어요. 그런 거 있지? 그 희곡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대 공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무대에서 공연하니까 등장인물이 한 1000명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치? 1000명 나오면 어떻게 다 써? 그 다음에 무대 공연은 보통 몇 시간 해요?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보통 이렇게 하지. 1시간에서 한 2시간 사이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2시간 내에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는 거지? 연기 다 해야 되는 거지? 시간적 제약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희곡의 특징 보겠습니다. 연극은 일반적으로 제한된 시간 밑줄, 공간 밑줄. 그래서 아까 공간은 무대 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제한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무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런 점에서 연극의 대본인 희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의 제약. 무대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적 배경이 자유롭게 전환되기가 힘들고 한 장면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이해됐지? 방금 설명했던 걸로. 다음 거. 인물의 말과 행동의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소설은 막 서술자가 설명해주는 부분이 막 많잖아. 대화체 말고. 근데 희곡은 서술자가 따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희곡 작품을 읽을 때는 등장인물이 이 말을 할 때는 얘는 어떤 감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행동을 할 때는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거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의 밑줄.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의 밑줄. 모든 사건은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전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술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계속 말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파수꾼 나. 관객 속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는 표정, 놀라는 행동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이요?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이라고 했다. 여기에 한번 별표 쳐볼래?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부분을 왜 별표를 쳤냐면 원래는 무대의 안과 밖을 통해서 이게 달라지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좀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지. 현실 세계야. 근데 문학 작품은 문학 세계가 따로 있는 거거든? 그러면 현실 세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객인 거고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건 현실 세계야, 문학 세계야. 문학 세계지. 그러니까 서로 세계가 다르다는 얘기야. 원래 세계가 다르면 소통하면 돼, 안 돼? 안 돼. 소통을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뭐 했어요? 관객들을 향해서 말을 건네고 있지.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경계가 파괴된 거예요. 이해됐나요? 거기에다 써주세요. 경계 무시. 경계를 무시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계가 무시된 거예요.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방금 듣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과 무대 위에서의 소통이 되고 있다. 이해됐죠? 갈등 중심의 문학입니다. 이 갈등 중심의 문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소설에서 봤던 거, 소설과 희곡의 공통점입니다. 둘 다 갈등 위주로 사건이 전개가 돼요. 자, 그리고 현재형 표현이다. 요것도 별표 한번 칩시다. 현재형 표현. 자, 현재형 표현에 별표를 친 이유는 봐봐. 너네가 무대를 봤어. 똑같은 행동이 일어나고 있어. 그럼 오늘 본 무대랑 내일 본 무대에서랑 인물들이 말하는 게 달라지나? 시제가? 안 달라져. 계속 똑같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연극 배우야. 그럼 앞에서 막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얘네들이 미쳤습니다. 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 내일이야. 그러면 내일 무대에서 내가 할 때는 어제 얘네들이 미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나? 아니지. 여전히 얘네가 미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시제는 현재 시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현재형 표현이다. 사건이 무대 위에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가 현재형 밑줄, 모든 이야기가 현재형의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고 있죠? 네, 다음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봅시다. 귀신에 홀린 듯한 세 사람, 참담하게 세탁소를 바라보는 강태국, 엉거주춤하게 서서 은근슬쩍 옷을 뒤져보는 염소팔, 두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장민숙. 뭐하고 있어? 이거 뭐하고 있냐? 털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지? 그 다음에 무대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말해주는 것 같지? 그래서 거기 옆에다 써주세요. 이 부분 두 줄은. 이 두 부분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지시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시문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써놓은 거야. 대화가 아니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무대에서 연극할 때는 이 부분을 읽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구나를 배우들이 이걸 보고 행동을 하거나 무대 장치를 꾸며놓거나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장민숙, 낯선 목소리로의 밑줄. 이제 이런 게 바로 행동지시문입니다. 행동지시문이라고 적어주세요. 행동지시문. 이제 이런 행동지시문이라고 하는데 배우에게 이 역할, 장민숙이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한테 아 이런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목소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낯선 목소리로 두 사람, 강태국과 염소팔을 바라본다. 이것도 지시문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그 가로 안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이렇게 한 줄씩 써져 있는 거, 이런 거 싹 다 지시문입니다. 의심하는 표정으로 정말 할머니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어? 세탁소로 달려간다. A, 세탁소를 뒤집어 엎어. 책상 이렇게 뒤집어 엎듯이 방 부시는 거예요. 이놈의 세탁소 다 부셔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민숙과 강태국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지금 전개가 되어가고 있지, 세탁소를 막 엎어 마라 하면서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희곡의 전개 방식인 거고, 서술자는 따로 등장하지 않았고 오로지 뭘로만, 행동지시문이라는 행동과 대사로만 두 개의 갈등이 전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희곡의 구성 단계입니다. 희곡은 소설과 같이 갈등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갈등 중심으로 사건 전개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갈등 진행 양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의 5단계 구성이 나타난다. 이 희곡의 구성 단계는 저희가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까지는 외워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외우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외우는 이유는 아 그냥 이런 구조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좀 더 그냥 작품에 좀 더 치중돼서 보통 시험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발단 부분은 오아시스 세탁소를 운영하는 강태국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이거 보기 전에 그 왼쪽에 희곡 구성의 5단계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여? 그래프 그려져 있는 거? 거기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 발단, 배경과 인물이 소개됩니다. 소개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대립과 갈등이 격해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갈등이 격해진다 여기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봤다며. 자, 그래서 이제 발단 부분에서 이런 거죠. 태호는 어떤 사람이고요, 민호는 어떤 사람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발단. 그리고 민호가 태호한테 개 털렸어요 라고 시작하는 게 전개에 대한 부분. 절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라고 하니까 이제 민호가 아 저 숙제 안 했지만 이게 그게 아닌데요 막 이렇게 화를 내는 부분. 그랬는데 사건의 전환점이 나타나야 돼. 전환점의 체크. 알고 봤더니 민호가 아파서 숙제를 못했더라,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하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갑자기 이제 민호가 숙제를 아파서 못했는데 태호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화를 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래서 떡볶이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제가 가가지고 어디 편의점에 초밥초스 하나 주면서 화 풀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는 것. 근데 우리가 갈등 해결이라고 하면은 안 싸운다에 대한 이야기니까 둘이 화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학에서 갈등 해결이라는 거는 새드 엔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지. 서로 화해를 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태호가 죽어버렸어. 이래도 갈등 해결이야. 이해됐나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가 핵심이지 누구랑 화해했냐 아니면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미안하다고 했냐 이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것 자체가 갈등 해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원은 갈등이 해결되고 인물의 운명이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싸우든 싸우지 않든 화해를 했든 운명이 결정됩니다. 민호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태호는 그 다음날 죽었답니다. 이렇게 끝나도 대단원은 끝나는 거죠. 알겠죠? 이해됐어? 여기서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것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그러니까 갈등 해결이 꼭 긍정적인 해결만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오른쪽에 다시 보면 발단 오아시스 세탁소를 운영하는 강태국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음. 강태국부터 가로 열고 자신 있음 갖고 있음에 가로 닫고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인물 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물 소개라고 적어주시고요. 어디에요? 아 죄송해요. 강태국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음. 가로 열고 닫고. 거기가 인물 소개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 할머니의 유산을 찾으러 온 할머니의 가족이 세탁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할머니의 가족에 밑줄 치시고요. 얘네들이 난장판으로 만들었다에 체크를 하시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거죠. 갈등. 세탁소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세탁소에 잠입하고 할머니의 비밀을 알아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입의 체크, 비밀을 알아냈다의 체크.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전환점이 되겠죠? 전환점이라고 써주세요.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화가 난 강태국은 사람들을 세탁기에 넣어 돌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탁기에 넣어 돌림이라고 밑줄쳐주세요. 이게 이제 뭐야?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요. 죽어요. 세탁기 돌리는데? 아니요, 살아요. 강태국은 할머니의 비밀이 적힌 옷고름을 태우고 사람들은 깨끗하게 세탁되어서 어떻게 됐다? 더러운 것을 떨쳐냈다. 욕망을 없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마법의 뭐 문학이니까 그냥 그런 것도 하시면 됩니다. 희곡의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해설의 첫머리의 밑줄. 자, 첫머리에서 작품의 배경, 무대 설정, 등장인물들을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사, 등장인물이 하는 말이고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면서 사건을 전개한다.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면서의 밑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애는 떡볶이를 먹다가 에이 떡볶이가 식어서 맛이 없어 하고 던지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와 떡볶이가 식었으니까 더 빨리 먹을 수 있겠다고 더 처먹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이게 바로 뭐예요? 두 명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대사가 바로 뭐한다? 성격을 드러내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시문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심리, 효과음, 조명, 무대 등의 변화를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해됐죠?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볼까요? 맹진사, 태량시의 앞마당, 가풍 있는 오래된 집. 가풍이 뭔지 아니 얘들아? 가풍? 전통? 그래 비슷해. 그래서 집안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풍은 집안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방집 뒤로 제실이 있는 모양. 나무가 울창하고 그중 한 그루 전나무가 오른편 한 구석에 놓여있다. 막이 열리면 무대는 잠시 비었다.
맹진사 왼쪽 편 눈으로 들어선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제 맹진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지시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고만장하여 일종의 흥분 상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고만장하다는 말이 뭐예요? 좀 자만하고. 자신감을 넘어서서 자만감이 뿜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벌써 어때? 맹진사 약간 싸가지가 없는 느낌이 들지? 오케이? 이런 게 바로 이 대사와 지시문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일종의 흥분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심리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얘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어? 헛, 내가 어떤 길을 다녀왔다고 지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은 왜 아무도 와서 나를 반기지 않냐라고 뭐하고 있어요? 꼬장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장 피우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바로 확인 바로 볼게요. 남자 관객석을 투덕투덕 걸어다니다가 넥타이를 맨 남성 관객 앞에 앉는다.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 담배를 피워 물고 상대에게도 권하며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날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진 않죠.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자의 대사는 무대 위 다른 배우들은 들 수 없고 관객만 들을 수 있으므로 거기 우리 옆에도 한번 써볼래? 이제 이런 게 좀 어렵거든. 독백 vs 방백. 독백과 방백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줄게요. 방백이요? 네, 방백. 독백 대 방백. 우리 그 왜 독거노인 할 때 독자야. 그 방백 할 때는 방향할 때 방자입니다. 여기서 독백과 방백인데요. 백이라는 단어 자체는 말을 건네다야. 오케이? 그래서 고백적이다라고 할 때는 혼잣말 하는 거잖아. 그렇지? 혼자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걸 고백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독백은 독백 아래다 쓰세요. 무대에 사람 없음. 독백은 무대에 사람이 없어. 등장인물이. 방백은 무대 위에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백은 무대 위에 지밖에 안 올라와 있어. 혼자 올라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혼잣말을 하는 거지. 아, 오늘도 밥을 맛있게 먹었다. 배가 부르다. 이런 게 바로 삶인가? 이렇게 혼자 무대에서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게 독백이에요. 근데 방백은 등장인물들이 같이 올라와 있어. 무대 위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야. 오케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 상태에서 얘가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면 무대 위에 있는 사람 다 들리지 원래.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들은 척 해주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차이가 있어요. 납득됐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자의 대사는 무대 위에 다른 배우는 들을 수 없다에 체크를 해볼까? 그렇기 때문에 무대 위에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 혼잣말이라서 관객만 들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른 배우는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독백이겠어 방백이겠어? 독백. 다시 생각해볼까? 방백. 무대 위에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이거는 방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백입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기억은 지시문 중에서 등장인물의 연기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건 행동지시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는 행동지시문입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